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그 행정감사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센터장님도 안 오시고 저기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계획 팀장님이시라 그랬나? 경영계획 팀장님 애쓰시고 계시네요.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저기 기본적인 질의는 하고 넘어가서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로컬푸드 직매장 오성 직매장이 21년 4월 24일 날 오픈한 거 맞죠? 네, 그 출자 출연금이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출자금이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예, 자본금이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이거 갖고 진짜 로컬푸드가 저기 출연 기간이 출발했다는 것도 이게 남들 왜 이렇게 예산이 적으냐 이렇지만 이거는 우리 이제 시 예산에서 이제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출자했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2022년도 예산이 13억 3,2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그 로컬 푸드의 설립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로컬 네. 푸드의 그 신선하고 안전한 네.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제 가까운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네. 시민의 건강권을 이제 보장을 하고 또 농가 특히나 이제 중소농들이 그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대형 이제 농가들은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도매시장으로 좀 비교적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소농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걸 이제 매출을 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재단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우리 로컬이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 그 대한민국 그 농업에서 이렇게 출발한 지는 그리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다고는 봅니다. 로컬이 도대체 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신선하고 좋은 그 먹거리나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 마진을 줄이고 나서 저렴하게 전달한다. 이것도 일단 또 이제 그 로컬 푸드의 그 설립 목적에도 들어가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도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제공.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가격 역할로서 줄어드는 마진 유통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 그렇죠. 우리 로컬 푸드에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평택시에 4개의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어요. 오성점이야 뭐 작년 2021년 4월 달에 오픈했지만 안종 직매장이 안종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네, 이충 직매장이 이제 송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성 뭐 로컬은 뭐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고덕 파머스 마켓은 대디파 영농조합에서 이제 위탁 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종 직매장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에 참여농가가 130 방문객이 1,512명 방문객이 가장 많아요. 일일 평균 매출이 337만 원. 이충 직매장은 사업비가 8억 6,700만 원 들어갔어요. 참여농가가 165명이에요. 방문객이 614명. 일 매출은 가장 높아요.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그 집단 주택들이 많이 모여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매출은 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오성은 그 반면에 사업비가 75억 4,200만 원 이제 참여농가가 150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방문객은 119명, 일일 매출이 256만 6천 원, 굉장히 작죠. 투자 비용에 비해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설립 초기에 이제 구축해야 될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좀 이충점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매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창가 농가가 적은 이유예요. 그 주변 오성면 그런 쪽이라 이제 그렇지만 창가 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홍보라든가 서비스 차원을 개선하게 되면 아마 참여 농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일 매출도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256만 6천 원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또 괜찮을 거고 꽃박람회라든가 그 생태원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대로 매출이 좀 일일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생태공원에 갔다 꼭 들려서 물건을 저희가 이렇게 좀 살 게 있나 하고 살펴보고 오는 그런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 있거든요. 그러고 일일 매출 이렇게 적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덕 파머스 데디팝 영농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영농조합도 이게 이제 그 데디팝의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업비는 5억이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참여농가가 68농가뿐이 안 돼요. 방문객이 22명이에요. 일일 평균. 이거는 참 이게 동네 슈퍼마켓만도 못한 이런 규모의 참여 농가 방문객들이 없죠. 농가도 적지만 일일 매출은 43만 7천 원이에요. 이거 참 이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기 역시도 데디팝도 이제 접근성이 결여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차를 타고 찾아가서 뭐 물건도 구입하고 이래야 될 어떤 그 문제점이 많이 여기도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이게 보면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모든 그 안중 매장, 이충 매장, 오성 매장, 고덕 매장 뭐 안중 쪽이나 이충이나 는 조금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공동주택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데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오성 로컬 본 매장하고 이게 데디팝하고는 조금 문제는 제가 문제점을 거론하자면 참여 농가가 미흡하죠. 그리고 물건이 다양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이 결여되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든다면 친절도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친절하지가 않다라는 이런 평도 있습니다. 물건이 뭐 좀 없고 이렇게 찾으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친절도도 좀 미흡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2021년도에 그 전국에서 몇째가라면 잘 되는 그 싱싱 장터라고 그 세종시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다녀왔는데 최하 일일 매출이 6천에서 7천, 토요일 일요일은 1억에서 1억 5천, 많을 때는 2억도 매출이 간다고 하는데 너무 싱싱한 물건도 싱싱하고 물건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좋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도 어차피 저희가 이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런 쪽을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쪽 마냥 저희 그 로컬푸드가 잘 재단이 운영될까, 그리고 현재 개장되고 있는 매장들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 해오셔서 함께 그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저희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뭐 좀 매출에 뭐 이렇게 미흡하다,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돈 벌으려고 뭐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재단을 만드는 건 긍정적인 목적은 아니죠. 농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바른 먹거리 제공이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농민과 그 시민들이 삶질 향상을 위해서 로컬푸드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어나 차후에 많은 그 발전성이라든가 기대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57만 8만을 다다랐지만 앞으로 100만 특례 도시가 가면 저희 역시 세종시 못지 못한 로컬푸드 재단이나 로컬푸드 매장들이 운영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선하고 물건 다양화하고 접근성 결여된 곳에 잘 고려를 해서 참여 농가를 많이 시켜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도 그 못지않은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가진 로컬푸드 재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때 첫 업무 보고 시간 때 이 홍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도 그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뭐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어디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보셨을 때. 저희가 그 온라인 쇼핑하는 그 링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뭐 그 부분하고 혹시 다른 바꾸신 부분 혹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공동 구매를 이제 출하량이 많아가 이제 대농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별로 되지는 않지만 이제 중소량 같은 경우에 이제 출하 시기에 이제 출하량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지인들 통해서 팔기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공동 구매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격도 그쪽에서 이제 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배너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알림을 할 때 팝업으로 띄우고 예, 그렇게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링크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링크를 거쳐야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웹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도 그 CI도 이번에 새로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CI도 새로 했습니다. 네, CI도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것도 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뭐 그때에 비해서는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근데 이 거의 질의를 드린 지 한 업무 보고를 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그런 겉으로 보이기에는 당연히 개선되어 있지만은 이미 이윤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중복돼서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뀌어 보이지만 속으로 봤었을 때 전혀 바뀐 부분이 없다.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아실 거예요. 이윤아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도.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링크를 들어가면 여기 그 10페이지에도 그 자료의 10페이지에도 보시면 실적 나와 있더라고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요. 네, 뭐 홈페이지도 운영 상시로 하시고 블로그 운영 뭐 보도자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21년에 비해서는 어느 하나 늘어난 거는 5개 광고물 말고는 없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예. 마이너스가 10개월 자료인데 21년보다 실적이 적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 강화라고 이렇게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비해서는 적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밑에 설명글도 보시면 뭐 평택시 및 재단 홈페이지 SNS 홍보 이벤트 개최 SNS의 블로그 등이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지금 SNS 어디 운영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그 맘카페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저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린 이제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제 맘카페에 그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맘카페에 이제 광고비도 좀 내면서 좀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좀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중화된 매체를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뭐 아까 했던 그 답변하고 이제 뭐 다른지는 않는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재단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SNS 제일 밑에 보시면 SNS,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3개 나와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페이스북은 들어가 보니까 링크가 안 뜨던데요. 저희가 그런 거는 이제 개설은 해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유튜브도 작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블로그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지금 홍보 활동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는 거 자체적으로 홍보한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부서와의 협업으로 통해서 로컬푸드 재단의 홍보가 지금 훨씬 더 중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평택이 캐릭터가 나와서 로컬푸드 재단을 홍보를 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콜라보레이션 쪽으로 해서는 나오지만 로컬푸드 자체에서 지금 홍보하는 게 뭐 거의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은 이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맘카페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디 이건 자료를 그거는 네, 자료를 말씀보다는 출연해서. 자료로 대신해서 예. 주시고요. 지금 이게 홍보가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정규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경기도에 일자리를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지금의 저희 직원이 이제 겸직을 하면서 이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참 하고 싶은 말은 좀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샵인샵 매장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올해 지금 샵인샵 매장 운영한 곳 지금 어디로 지금 되어 있으시죠? 평택 휴게소에 수포 5인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샵인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지금 오픈하는데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저희가 그 오픈하면서 그 좀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휴게소 그게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돈 주고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협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여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출이 좀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다는 그 휴게소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품목들을 이제 거기가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런 게 농가분들이 직접 가시기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은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가져오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거기도 갖다 주기는 힘들고 저희가 이제 갖다 주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선 제품은 좀 힘들고 좀 유통기한이 조금 그나마 있는 제품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매출이 소폭 이제 향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쌀로 된 떡 같은 거 이게 이제 홍보도 효과도 좀 있고 그 쌀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응이 좀 좋아서 현재는 많이 좀 매출이 개선되어서 그 휴게소 입장에서도 좀
전보다는 좀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청년 키움 식당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원하시는 거 맞죠? 예. 올해 이제 했는데 그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좀 수행이 어려워서 이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수행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이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인데 그 전년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매장 확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점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임대 그 건물주께서는 뭐 이제 2년, 3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커서 좀 사업이 좀 어렵게 좀 됐습니다. 지금 용족지구에도 그 스시집 그 초밥이죠? 초밥집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작년에 예. 이제 거기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인큐베이팅처럼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제 기간적으로 하고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이제 끝났죠. 그리고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완화가 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거 시간당 단가가 이제 뭐 올라가고 또 삼성 또 저쪽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또 저희가 이제 창업하려고 그 공모를 받기도 했었는데 공모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이제 그 평택대학교 외식업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물어봤는데 창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해서 그리고 평택은 또 일자리가 많고 또 단가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좀 지속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종료하기에는 짧지 않았나 하는 싶은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도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업이었는데 예. 이게 뭐 다른 이유에서 종료가 됐다. 그 너무 일회성으로 그렇게 되면 일회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그 지원하는 이제 그 이게 좀 많아 있었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런 이제 평택의 일자리라든가 시간당 이렇게 단가가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업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좀 평택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 없다. 그 원인이 이제 어느 한 곳으로 이제 쏠린다라는 그런 이제 네, 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예. 청년들의 열정이 그걸로 인해서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충분히 만약에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더라도 원래 본업으로 다시 창업하고 싶은 그 욕구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청년 키움 식당 같은 그 사업이 존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얼마든지 그분들도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단이 된 상황은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또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계속 이제 연속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평택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중단이 됐지만 향후 이제 외식 관련한 이런 분들과 이게 자체 사업으로도 해도 나중에 해도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외식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런 시니어 분들의 또 지원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로컬 푸드 식재료를 또 제공해 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면 이게 뭐 한 가지도 아니고 뭐 한 세 가지의 효과가 있을 거라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재단이 또 안정화되고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제 부가적인 사업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로컬 푸드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개요나 이제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대상이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사업이 아이들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추가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은 혹시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 2학년에 국한되어 있고 시간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 4학년 이런 3, 4학년, 5, 6학년들은 이제 돌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고학년이 돼도 학원을 못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평택시 지역 아동센터가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몸이 불편하신 아동들을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할 때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는 좀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이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정크푸드에 노출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율도 좀 다른 또래에 비해서는 높고 그래서 이를 대상으로 이제 제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생활도 하고 특히 이제 채소류 위주로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먹거리에 취약하신 분들이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 퇴직하신 남성분들도 이제 밥을 좀 잘 이렇게 집에서 잘 못하고 해서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의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초기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그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 좀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대 효과 맨 밑에 보시면은 로컬푸드 요리 체험을 통한 로컬푸드 인식 확산 및 소비 촉진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물론 이건 체험을 하고 당연히 그 요리를 만들어 먹고 건강적인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이 되잖아요. 부분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이제 같이 이제 교사분들도 같이 오시고요. 여기가 이제 늦게까지 이제 돌봄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간식이라든지 석식이 이제 되는데 그 식재료를 저희 매장에서 많이 좀 사가세요. 그래서 이제 연결도 되고 이런 게 이제 홍보도 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체험이 한 그 대상으로만 국한될 게 아니고 구매력이나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더욱더 다양한 대상들한테 오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이제 가족 대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뭐 물론 답변을 주신 게 이제 뭐 그 저기 뭐 혼자 사시는 그 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아버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매출도 보면은 계속 그 말씀들이 나온 거잖아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근데 이제 촉진을 함으로써 아이들보다는 당연히 구매력은 성인들이 훨씬 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 대상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도 로컬 푸드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이충동에 있는 로컬 푸드 매장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그 민원성으로 지금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바코드 등록할 때 이제 터치화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액정 초점 세팅하는 방법에 관해서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터치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농민분들이 기계 하나 갖고 다툼이 심하다 예, 이런 예. 말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뭐 좀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좀 봤었을 때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이제 좀 안내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벨 리필 용지 같은 경우에도 좀 구비를 해두신 다음에 끼우는 법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두면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민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 최호경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의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냐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지원팀장님과 사업지원팀장님 또 유통과 팀장님, 우리 또 농업정책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윤아 의원님이나 강정구 의원님이나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나 김선수 의원님이나 쭉 로컬푸드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과 지금 매출 증대가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등등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세 분과 우리 또 유통과 팀장님도 그 부분을 잘 매뉴얼을 잘 만드셔가지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어느 정도 진전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려를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외에 직원분들이 지금 11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까지 포함하면은 15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그런 재단은 순수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농업인에 대한 판매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평택시에서 로컬푸드 재단을 출연시켜 지금 올해 2년 차인가요? 3년 네. 차인가요? 2년 차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받으셨습니까? 2021년도에? 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윤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쌀을 주문을 하면은 지급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저는 좀 듣기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 문제가 많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 대한 실태는 현재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고 또 매장 내에 진열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고객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좀 많이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서울 가락시장이나 수원 농산물센터나 천안 농산물센터 보면은 아침 새벽 3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 경매로 인한 그런 물품 판매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상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농업도 다량 농업법인을 이용해서 다량으로다가 이렇게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락시장이나 수원 농산물센터나 천안 농산물센터로 운송 배송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인의 중소 농업인에 대한 배려로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우리 평택 시민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개선하셔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서 신선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의 그 한살림 매장에는 그런 농산물 그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직원들이 보통 3분에서 4분 근무를 하고 있고 수익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강상 문제가 좀 계신 분들, 이곳에 판매하는 그 매장의 물건 내역은 항암 물질을 포함한 친환경 농법에 대한 그런 그 농산물이 많이 그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 매장도 친환경 농법에 대한 그런 농산물이 100% 다 그 진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경영기획팀이나 사업지원팀에서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매출이 빨리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컬푸드 재단 예산이 13억, 내년 1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략 우리 그 평택시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내년에 한 3조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은 우리 평택시 예산에 우리 그 노컬푸드 매장의 예산은 0.04%에 대한 비율이 좀 낮은 비율입니다. 모 재단은 출연금이 40억이 되고 내년에는 한 47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거로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은 어떤 평택시의 세금, 시민이 낼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세울 때는 단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런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어떤 그 예산 투입에 대한 목표치가 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현실 있고 매출 증대를 좀 확실히 하고 직원들도 많이 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로컬푸드재단 경영기획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로컬푸드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